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안녕하세요, 이정아입니다. 오늘은 5월에는 아버지와의 데이트 어떨까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와의 우정의 필로스, 또 남녀 간의 사랑의 에로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스톨릭의 사랑이 있죠. 거기에서 가장 값지고 또 대가 없는 사랑이라면, 희생적인 사랑이라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죠.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하면 생각나는 카네이션 떠오르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만들기도 하고 용돈을 벌어서 용돈을 모아서 어머님 아버님 가슴에 이렇게 달아드렸던 추억이 아련한데요. 이제는 그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아버지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 씁쓸한 현실입니다. 요즘은 인성이 바닥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자, 오늘 그 카네이션이 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됐을까? 오래전에 미국의 한 동네에 아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비스 부인이라는 한 사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정말 이분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그나마 이 부인에게 딸 안나가 있었어요. 안나와 이 부인은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다고 합니다. 친구이자 애인이자 엄마이자 어쩌면 인생의 전부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자 너무 슬픈 나머지 이 산소에 가서 늘 이렇게 엄마 풀을 뜯어주고 울면서 이렇게 있다가 퍼뜩 생각난 게 엄마가 카네이션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생전에. 그래서 이 묘소 주위에, 산소 주위에다가 카네이션을 심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흰 카네이션을 자신의 가슴에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이 추모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눠준 거죠.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1904년에 이렇게 그 어버이날 때 이 빨간 카네이션을, 살아계신 부모님한테는 빨간 카네이션을, 또 돌아가신 분에게는 흰 카네이션을 자신의 가슴에 이렇게 다는 행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날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53년에 어머니날이 처음 있었죠. 근데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날은 없냐? 하고 논란이 시작되면서 1973년도에 어버이날이 드디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즘 사회는 인성이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는 아버지와의 데이트를 장려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효행이야말로 인생의 시작이다. 인생의 어떤 인성의 시작이다 라는 생각에서 발단된 거죠. 그래서 한자를 보면 자식이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업어드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되게 이 어머니와는 우리가 대화를 자주 하고 또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와는 그렇지 않죠. 왠지 쑥스럽고 뭔가 거리감 느껴지고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에서 이렇게 아버지와의 데이트를 장려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나홀로 사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이제 8살 먹은 덕희라는 소년이 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횡단을 하죠. 그런데 사막을 횡단을 하다가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덕희라는 소년과 애완견 한 마리가 살아남는데 이제 덕희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빨리 구조대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구조대를 보내려고 생각을 하니까 구조대 보낼 때까지 아들이 과연 살아있겠나. 그 척박하고 황량한 사막에서 그것도 정갈이며 막 이런 하이에나며 이런 짐승들도 나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전단지를 뿌려야 되겠다. 전단지를 뿌리는데 그곳에 뭐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물을 어떻게 구하는지 밤은 어떻게 새는지
이런 방법들을 적어서 전단지를 넣으려고 하니까 또 고민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면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내 아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전달하자. 그래서 이 전단지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기필코 너를 찾고야 말겠다. 이 문구를 넣어서 사막의 전 지역에 이 헬리콥터로 전단지를 뿌립니다. 수많은 전단지가 사막에 날리죠. 그래서 한 전단지가 찢어지고 찢어져서 결국 이 덕희, 이 꼬마가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었죠. 근데 이 전단지가 살포시 목에 목덜미에 앉습니다. 그 전단지를 희미한 눈으로 보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기필코 너를 찾고야 말겠다. 그 문구를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찾는다고 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찾겠구나. 갑자기 이 소년의 마음에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반전이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힘이 불끈 솟아오르면서 그 황량한 사막에서 이겨내 아버지가 급기야 이제 아들을 이렇게 구해내게 되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의 어떤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이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대요. 여러분 도파민 아시죠? 이 도파민이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가 낳을 때는 이 사랑의 묘약이라고 하는 옥시토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아이를 사랑하기도 하고 또 젖도 잘 나오게 하는 작용들을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기한 게 아버지들에게도 어머니에게서 나오는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바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아빠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수분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를 헌신적으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를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아빠들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부모들이 억지로 아이를 사랑해야지, 내가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환난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도 부모님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가 있어요. 이 가시고기는 암컷이 알을 낳고 거의 대부분이 죽는데요. 그러면 아빠 가시고기가 남아서 알을 지켜요. 근데 이 가시고기 아버지는 작거든요, 몸짓이. 그래서 이 물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많습니까? 그런 고기들의 공격을 당하는데 이 작은 아빠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그 날카로운 지느러미로 그 알에서 알을 지키기도 하고요. 또 알이 이제 부화가 되려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데 그때 아빠 가시고기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알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나마 또 이 알에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 지느러미를 힘차게 움직여서 알에게 산소를 공급을 하죠. 그래서 알에서 이 새끼들이 부화를 하면 아버지는 지금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았기 때문에 온 몸의 기력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결국은 죽고 마는데요. 이 죽어있는 아빠 물고기를 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또 뜯어먹고 자라서 튼튼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정말 이 가시고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 또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내게 생명을 주신 하늘 아래 가장 가깝고도 소중한 분이시죠. 낳아주신 뒤에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기가 꼭 필요하지만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도 이렇게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경험한 거지만 이제 부모님이 꼬집고 화를 내고 그러면 우리는 또 불평스러운 마음도 올라오기도 하고
또 삐지기도 하고 고집도 피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면 그 부모님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그처럼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신보다 먼저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실인데, 이렇게 가정을 위해 희생을 하는데도 왜 아이들은 삐뚤어질까요? 그런 아이들이 또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향해서 마음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막혀있는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서로 대화가 필요한 거죠.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또 아이들의 마음에도 어떤 자기의 잘못된 마음을, 욕구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도 이렇게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자주 못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기 때 저희 아들도 한참 탈선을 하고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또 집을 나가 있던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들 마음도 되게 고통스러웠죠. 말할 수 없이.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과 제가 아들을 만났을 때 저희 남편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지금도 이렇게 귀에 쟁쟁한데요. 아들아, 너 언제든지 집에 들어와라. 우리 기다린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 믿어. 우리 아들이 훌륭하게 되리라는 걸. 그리고 잊지 마라. 우리가 널 사랑한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널 사랑한다. 이러면서 늘 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정말 뭐랄까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이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받고 이제는 아주 의젓하고 듬직한 아들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마음을 나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한데, 그동안 아버지에게, 특히 이제 어머니에게는 저 같은 경우도 그럴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에게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후회가 참 많이 남는데요. 이 5월을 맞아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또 그리고 아버지와의 데이트를 한번 시청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신청을 통해서 이제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같이 이렇게 아버지와 시간을 갖다 보면 평소에 모르는 아버지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또 작은 마음에도 감동하는 어떤 부모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의 데이트가 우리 모두의 5월의 이벤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신보다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고, 자식들이 이렇게 커버린 만큼 약해진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어떤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의 특별한 이벤트, 데이트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